제가 매주 월요일에 뭐 투자 마인드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.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십니까?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 멘트잖아요. 그러면서 이게 그 부패한 경찰을 이제 뭐 광수대의 주인공이 이제 얘기를 하면 딱 잡으면서 가오 떨어지는 일 하지 마라. 이게 돈 때문에 비리 경찰이 되지 말자는 의미로 이제 말한 건데 사실 이게 뭐 불법과 합법을 놓고 지금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가오를 선택하는 게 맞는 얘기긴 하죠.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약간 다른 겁니다.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뭐 가오가 상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굳이 뭐 둘 다 속어긴 하지만 쪽팔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쪽팔린다. 쪽팔린다라는 뜻인데 저는 이 쪽팔린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제 회사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그전에 뭐 주식 투자를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회사원으로 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부자 되려고 열심히 좀 노력도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그 뒤로도 뭐 회사도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책도 쓰고 하면서 다양한 걸 해봤어요.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.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건 것 같습니다. 뭐냐면 쪽팔려야지만 사실 부자가 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쪽팔리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쪽팔린다는 게 말 그대로 뭐 정말 뭐 부끄럽고 쪽팔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. 반대로 어떤 뭐 쪽팔린다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소극적인 거죠. 소극적인 거를 하는 게 조금 부자가 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쪽팔린다라는 거는 뜻은 이겁니다. 부끄러워하거나 체면이 깎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 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쪽팔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쪽팔린다는 거를 싫어하면은 부자가 못 된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죠.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돈이 걸린 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내가 돈을 뭐 얼마를 내거나 뭔가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야지만 쪽팔리지 않을 수가 있어. 근데 내가 여기서 돈이 지금 이거는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누가 봐도 좀 민망할 수도 있는 상황. 아니면 여기선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감수하는 거, 돈을 선택하는 게 어찌 보면 쪽팔리는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이게 사실 모두가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쪽팔린다는 거. 특히 이제 돈에 관련돼서 조금 쪽팔리는 거.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걸린 일이에요.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. 첫 번째, 없는 돈을 쥐어 짜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.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이제 뭐 밥을 먹으러 갔어. 근데 뭐 여기서 나는 뭐 5만 원밖에 없어. 근데 10만 원을 먹게 된 거야. 뭐 이렇게 되는 경우죠. 그러면은 5만 원이 없어요. 이거 어떡하지?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분한테 좀 같이 좀 내자거나 아니면 좀 돈을 빌려주면 안 되냐?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쪽팔리는 거지. 근데 없는 돈을 쥐어짜가지고 쪽팔리지 않을 수도 있죠. 뭐 예를 들어 뭐 5만 원을 뭐 어떻게 뭐 몰래 뭐 누구한테 뭐 달라고 한다든지 뭐 친구한테 뭐 급하게 뭐 송금을 받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왠지 뭐 전혀 돈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보통 그 연애 초기나 뭐 이럴 때 이런 일들이 뭐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없는 돈을 쥐어짜가지고 쪽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쪽팔림을 감수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경우들도 있죠.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? 아마 대부분 이제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하고 싶은 경험이 아니거든.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제 월급의 90%를 저축하고 이제 결혼하고도 한 70%를 꾸준히 이제 저축하고 있는데 이 월급의 90%를 저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. 어떻게 90%나 저축할 수가 있습니까?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뭐냐면 오지 근무를 하는 직업이고요. 야근이 일상인 직업이고요. 떠돌아다니는 직업을 선택하시면은 90%가 아니라 더 할 수도 있다. 왜 그러냐? 오지 근무하니까 숙소를 주죠. 야근이 일상이니까 아침, 점심, 저녁을 주죠. 떠돌아다니니까 이제 돈 쓸 시간도 없습니다. 다 지방에 이제 어디 처박혀가지고 일만 하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래야 쓸 수도 없고 뭐 옷도 주고 작업복 주고 신발 주고 다 주니까 말 그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안 쓰면 90% 저축하는 거예요. 근데 저축률이 높은 거는 어떤 의미냐? 반대로 생활비가 낮다는 거죠. 생활비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. 뭐 그때 뭐 한 2, 30만 원 정도 썼었는데 제 용돈으로. 그러면 정말 뭐 연봉 대비해가지고 정말 안 쓰는 수준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옷도 안 사고 돈도 안 쓰고 그냥 일만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주변에 뭐 어떤 지인이라든지
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아니 돈을 벌면 좀 써라. 옷도 좀 사고 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냐. 제발 뭐라도 좀 해라.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그때 좀 민망한 부분도 있었고 쪽팔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. 자, 저는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.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를 했거든요. 제가 9호선 지하철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 나가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? 현장 나가면은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. 전설처럼 들리는 거. 공부 안 하면 이런 아저씨처럼 된다 하는 그 횡단보도 앞에 엄마 그런 에피소드 있죠. 이게 사실입니다. 실제로 그렇고 제가 이거 한 2번인가 당했었어요. 그래서 이 공사장 옷을 입죠. 저는 이제 삼성물산 다녔었는데 이제 뭐 작업복 입고 여기 이제 뭐 안전벨트 같은 거 막 하고 이제 안전모 쓰고 안전화 신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당연히 또 이제 뭐 공사장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흙냄새 나고 막 얼굴 더럽고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꺼려하는 눈빛이 있어 이게. 그러면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눈빛이 있습니다. 뭐냐면 나한테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어. 약간 이런 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거기다가 막 실제로 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나를 왜 이렇게 보지? 라고 하면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쪽팔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있죠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이거였습니다. 도대체 내가 쪽팔린다는 거, 이 쪽팔림의 가격은 얼마일까?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? 내가 쪽팔릴 수도 있잖아. 근데 가격이 싸. 내 쪽팔림의 가격이 싸면 그냥 감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내 쪽팔리는 가격이 비싸. 그럼 차라리 돈으로 막는 게 싸게 먹힐 수도 있는 거지. 자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쪽팔린다는 거의 의미는 반대로 나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나를 대단하고 내가 뭔가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나는 뭔가 좀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수록 쪽팔림의 크기도 더 큰 것 같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 오지 근무하는 직업 그리고 이제 야근이 일상인 직업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직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아유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. 아우 뭐 대단하시네. 고생이 많아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그 숨긴 멘트가 하나 있죠.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너는 그런 거 하네. 대단하네.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거꾸로 이런 일들도 있죠. 뭐냐면은 이제 어떤 직업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? 제가 그런 일을 왜 해요?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. 저는 이게 제가 그런 거 하면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? 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그 말은 저는 그런 거 하기에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.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안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말을 내가 종종 하거나 꽤 많이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쪽팔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라는 말을 만약에 내 입에서 많이 한다면 나는 지금 정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원래 별거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잃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뭘 못합니다. 뭘 못하고 무언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나는 원래 뭐 별거 없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도전도 할 수 있고 뭔가 좀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뭐 별거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. 대부분 뭐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. 나 스스로 그냥 그렇게 착각할 뿐인 거지. 그래서 그냥 뭣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민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.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 돈이 있으면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서도 돈 문제가 사실 부부 싸움의 가장 큰 그런 요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쉽게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. 근데 돈이 없을 때도 돈으로 해결하는 게 쉽거든요. 그래서 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 치고 사실 부자가 못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을 써버려서 그렇습니다. 내가 먹고 싶어요. 뭐가 배고파. 그러면 배고픔을 참으면 되는 건데 돈으로 쉽게 해결하는 거죠. 먹을 걸 사서 먹어버리니까. 그런 것처럼 뭐 내가 뭘 갖고 싶어. 그러면은 안 가지면 되는 거죠. 근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작 부자가 안 되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돈은 없지만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돈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경차를 탑니까? 그래도 뭐 중형차는 타야죠. 안전이 중요하죠. 저희 이번에 애가 태어나서 SUV로 바꿨습니다. 뭐 이런 얘기 하시죠. 거기다 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죠. 돈은 없지만 그래도 좀 고생을 했으니까 좀 여행도 가야죠. 그래도 인생 한 번 사는데 또 견문도 넓히고 한번 해외도 가야죠. 하면서 이제 돈도 쓰시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.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기념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? 선물도 사고 해야죠. 한마디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민망하거나 쪽팔리기 싫으면 돈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.
그러면 가오 떨어지는 게 쪽팔린 건지 아니면 이 현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쪽팔리는 건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뭐 저는 여기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대로 간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면 과연 그거는 쪽팔리는 일이 아닌가.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나 혼자 자격지심일 수도 있죠. 아무래도 이런 민망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상대적인 거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특히 오히려 이런 경험이 더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. 사실. 물론 이게 위축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으로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 큰 성장을 하려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는 결국에 그 원동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 원동력이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항상 어떤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강할 때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반대로 이 쪽팔린다는 거는 그야말로 결핍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.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두려울 때 도전이라는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커야지만 도전을 하는 거죠. 그 정도까지 갖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. 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한단 말이죠. 그러면은 저는 이 어떤 일이 있어요.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된 일이에요. 근데 여기서 돈이 없어. 아니면 예산이 없어. 근데 야 그냥 기분이다. 더 써. 라고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어떤 쪽팔림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다. 라고 저는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싶습니다.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. 저도 그렇게 민망하거나 누가 뭐라고 할 때 기분이 좋진 않지만 웃고 넘어갔던 거는 나는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참는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돈으로 잠깐 모면을 할 건지 진짜 이 상황을 바꿀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현재는 곧 과거가 되죠. 그리고 미래는 곧 현실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 현재의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여기다 돈을 갖다 부어봐야 어차피 과거가 될 거를 챙기는 건데 저는 미래가 바뀌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그 미래가 곧 현실이 될 거니까. 그래서 저는 미래를 위해서 돈을 아끼고 투자하고 뭐 노력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현재의 어떤 기분이나 아니면 현재의 어떤 즐거움은 좀 나중으로 미뤘다. 그게 운 좋게 또 운때가 맞으면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. 쪽팔릴 때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준다.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나의 성장하는 데 에너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좀 분노 아니면 일종의 약간 조금 약간 화? 이게 이빨을 꽉 깨물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. 그러면 이게 오히려 그때 당시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도 지나고 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쪽팔림을 피하려고 하시면서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. 한마디로 즐겁게 좀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미래에 나한테 더 도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